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피휘. 옛날 동양 유교 문화권에서는 특유의 피휘라는 관습이 있었다.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긴 유교 문화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위나 연소의 위아래를 막론하고 본 휘나 저의 별명처럼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이 피휘이다. 예를 들어 태조 이성계의 이를 성을 피해 이단으로 바꾸거나 영조는 피휘의 문화를 불필요하다고 느껴 40년 동안 본인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피휘의 관습처럼 더 높은 분을 부를 때는 존대할 상대가 거처하는 건물을 지칭하여 불렀는데 고로 조선시대에는 왕이 거처하는 대전을 왕 대신 부르며 중전은 중전이 거처하는 내전이라 불렀고 왕세자가 거처하는 동궁전을 보며 동궁이라 불렀다. 또한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 또한 아들 정조에게서 받은 궁으로 불리는 등 대표적인 예시가 많다. 물론 한국에서는 삼국시대엔 피휘란 먼 서쪽 중국에서 전래된 생소한 예법이었고 고조선, 부여는 자료가 부족하는 남아있는 기록들은 왕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있다. 삼국시대에도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는 초기 군주를 대부분 그냥 이름으로 불렀다. 발해 역시 내부에서 피휘를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군주의 이름을 일일이 다 피휘하는 관례는 고려 때부터 시행되었다. 네가 왕이 되면 할 것이다. 황제와 왕. 동양에서는 왕족이나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발 아래에서 우러러 본다 해서 흔히 그 사람이 머무는 전각이나 궁궐에 더해 아래 하를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즉 황제가 근무하는 용상에 오르는 계단을 폐라 하였는데 이 폐의 아래 하를 붙여서 황제가 오르는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란 뜻으로 폐하라 불렀고 폐하란 곳 황제에게 사용한 존칭이었다. 보시듯 하란 높은 분을 존칭할 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존칭으로 붙은 것으로 폐하처럼 전하가 있는데 황제 이하 국왕들은 전하를 썼다. 황제에게 조공을 바친 왕은 근무하는 전을 뜻하는 전각의 이름을 따서 전하 혹은 앞에 큰 데를 붙여 큰 사람이 머무는 전인 대전이라고 불렀다. 또 대감, 영감처럼 왕을 부를 땐 위상을 붙여 상감이라고도 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왕을 호칭할 때에는 상감, 대전, 상, 국왕 전하를 요약해서 모두 전하라고 하였다. 또한 황제나 국왕이 자기를 지칭할 때 부르는 명칭이 모두 달랐는데 황제는 짐이라 하고 제후국의 국왕은 과인이라 했다. 한국에선 고려시대 원간섭기 이전까지 폐하로 쓰이다가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고려 말기부터 못쓰게 되고 충렬왕, 충수광 등 왕자를 붙이면서 전하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에서는 명나라가 황제 폐하라는 호칭을 못쓰게 한 이후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을 황제로 지칭한다. 그렇게 폐하와 전하는 구분되었다. 좋아. 부디 경희궁으로 가시오. 주상과 화해하소서. 왕세자와 정승. 또 저는 한자로 관저절을 쓰는 데에는 보통 왕세자를 지칭하였고 왕세자에 대해 신하들이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로 저하라 불렀다. 간혹 고관의 저택을 저라고도 불렀다. 그리고 저하인 왕세자는 보통 법궁의 동쪽에 있는 궁전인 동궁에 있었기에 동궁이라고도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동궐이라 불렀다. 동궐은 조선의 법궁 경복궁의 동쪽에 있던 창덕궁과 창경궁을 일컬었다. 그리고 정승을 각하라고 불렀는데 정승이 근무하는 곳을 집각이라고도 하고 쪽문합이라고도 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승을 존칭할 때 각하 또는 합하라고 불렀다. 현대에는 대통령을 더 높이 부르겠다고 각하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대통령에게 붙여 쓰면 정승을 뜻하니 그 지위를 격하시켜 부르는 셈이 된다. 물론 현대의 대통령 또한 사실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말인데 대통령은 통령으로부터 비롯된 말로 청나라 후기 통령은 오늘날 여단장급의 무관벼슬 명칭인 근위영 장관을 이르는 말이었다. 또 고대 한나라 시대에 북방 흉노 군대의 장군을 통령으로 지칭하는 등 소수민족 군대 장군을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통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의 조은선 일척을 거느리는 벼슬을 통령이라 불렀고 일본에서는 통령이라는 말이 고대부터 쓰여 사무라이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라는 군사적 용어였기에 근대 일본에서는 고대 로마의 집정관이나 공화국의 원수 등 다른 나라의 직위를 설명하는 번역으로 통령을 이용하였다. 일본은 프레지던트를 번역하면서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통령이라는 용어에 큰 대자를 덧붙여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1860년대 초부터 일본에서 흔히 쓰였다. 이 영향을 한국이 받았다는 것으로 실제로 고종이 미국의 국가 원수를 대통령이라고 부른 기록이 있고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그 외 하와 관련된 말들. 휘하, 보통 장군을 휘하라고 존칭하여 불렀다. 휘는 깃발을 뜻한다. 일선에서 지휘관을 상징하는 대장기에 깃발로 대장 아래에 있다고 해서 휘하라고 불렀다 한다. 사극에서는 흔히 본 휘하의 장수요라는 말을 많이 쓴다. 또 휘하는 절하라고도 불렸는데 절하의 뜻은 우뚝하다는 뜻이다. 또한 슬하란 말도 있는데 무릎 쇠 아래 하를 붙여 슬하라 불렀고 부모의 무릎 아래란 뜻이다. 이는 곧 부모님을 높여 부르는 말로 현대에서는 슬하의 자식을 몇이 있다 등으로 쓰인다. 또 조카는 자기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했기에 상대방의 발 아래 있다 해서 조카라 불렀다. 보통 다정한 사이에 존칭으로 썼고 현대에서는 이 조카가 조카라는 말로 쓰이는데 조카란 형제자매의 아들, 딸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사실 귀하는 상대를 존대하는 뜻의 귀와 자신을 낮추는 뜻의 하를 붙인 말로 현대에 우리는 보통 편지에 귀하를 쓰지만 사실 이 말은 언어에 반영된 물리적인 공간과 실제 물리적 공간의 구조화를 전제하는 말이 아니어서 개화기 때는 편지 봉투에 귀하라고 쓰지 않았다. 귀하가 아닌 삼가 편지를 드린다는 뜻인 임납으로 사용했다. 편지를 쓸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안하, 괴하, 좌하로 세 가지이다. 안하는 책상 아래란 뜻으로 흔히 편지 겉봉투에 보내는 이를 존칭해 적을 때 안하를 적었으며 괴하 또한 책상 아래란 뜻으로 존경하는 이에게 편지를 쓸 때 상대편의 이름 밑에 썼다. 마지막으로 좌하는 귀하보다 높인 말로 공경해야 할 어른, 조부모, 부모, 선배, 선생에게 쓰는 말이다. 성하와 마하. 성하는 성인성을 쓰는데 거룩한 성인이란 뜻이다. 보통 기독교, 천주교에서 쓰이며 일반적으로 교황에 대한 높임말로 쓰인다. 마하는 불교의 마하바냐 바라밀 다신경 등으로 자주 듣는데 마하의 뜻은 위대함, 뛰어남, 많은 등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죽을 수도 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감의 뜻. 불감은 보다, 살핀다는 뜻으로 상감, 대감, 영감 등을 지칭할 때 썼다. 위에 상을 더한 상감의 뜻은 맨 위에서 살피는 자라는 뜻으로 당연히 이는 곧 국왕을 말한다. 임금은 품계가 없는 무계였기에 다른 호칭이 없었고 대감의 위에 있으면서 대감을 감독하는 지휘하는 인물로 위상을 써서 맨 위를 뜻하는 호칭인 상감이라 불렸고 줄여서 상이라고도 불렀다. 보통 국왕의 다른 표현인 주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왕은 한 명이기에 상은 한 명이지만 가끔 상왕으로 물러나 왕이 두 명일 경우엔 상왕이 주상을 왕이 상감을 쓰기도 했다. 보통 조선시대에는 주상에 전하를 붙여 주상전하라고 많이 불렀고 만약 상왕이 있다면 상왕은 주상전하, 왕은 상감전하라 불리기도 했다 한다. 고려시대에는 주상에 폐하를 붙여서 주상폐하라고 부른 기록도 있다. 대감의 뜻은 크게 살핀다는 뜻이다. 대감은 신라시대에는 무관의 직책을 말했고 고려시대에는 정일품 관리를 뜻했으며 조선시대에는 정일품 이상의 당상관을 뜻하는 칭호로 정, 종, 일품과 정일품까지 총 3개의 품계를 모두 대감이라 불렀다. 문관 정일품 상의 대광보국 숭록대부와 정일품 하의 보국 숭록대부, 종일품 상의 숭록대부와 종일품 하의 숭정대부, 그리고 정일품 상의 정원대부와 정일품 하의 자원대부를 대감이라고 불렀다. 보시듯 실질적 권세를 지닌 왕 다음가는 권세가들은 모두 대감이었고 현대로 따지면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급 인사들을 대감이라고 불렀다. 고로 이 대감들에 의해서 살피는 자가 위상을 써서 상감이라 불린 것이다. 영감. 영감은 보통 종이품 이하 정산품을 뜻하며 하여금 영자를 쓴다. 여기서 영은 보통 국왕이 어명을 내리다 할 때 쓰는데 상이 령을 내린다고 많이 나오며 이 령은 명령할 때 영자와 같아서 기본적으로 시키다, 명령하다의 의미가 있다. 또 조선시대 종이품에서 종유품까지 다양하게 있던 수령의 영자이기도 하다. 보통 종이품 상의 품계인 가정대부, 종이품 하의 가선대부와 정산품 상의 통정대부와 정산품 상의 무관인 절충장군을 영감이라고 불렀다. 이 칭호는 병술국치 이후 일제강점기 때 고위관리를 영감이라 부르면서 현대까지 내려오며
현대에는 현대의 검사를 영감이라고 불렀지만 1962년 대법원에서 이 말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금지했다. 마지막으로 현감이 있는데 현은 조선시대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단위였고 이 현을 살피는 자를 현감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단위였던 현의 종역품 관직이었으며 1413년 9년제 개편 강화 작업의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나으리 나오셨습니까? 조선왕실의 존칭. 조선왕실은 특이한 존칭이 많았는데 흔히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들리는 마마가 그것이다. 한국에서는 모두 마마라는 존칭을 어구의 앞에 사용했는데 사극에서 많이 말하는 상감마마, 중전마마, 대비마마 등이다. 하지만 사극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 오류는 이 마마라는 호칭이 조선 말기에만 쓰였다는 것이다. 즉 조선 말기에 사극에서 마마란 호칭이 쓰이면 맞지만 조선 중기만 가도 쓰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 전기부터 중기에는 마누라를 사용했다.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까지는 존칭으로 마누라라는 존칭이 많이 사용해서 조선 말기를 제외한 이전의 호칭은 상감마누라, 대비마누라, 중전마누라 등이 맞고 심지어 죽은 선왕의 묘 뒤에도 마누라를 붙여서 세종마누라, 정조마누라라고 불렀다. 이 마누라는 원래 남자 왕족이든 여자 왕족이든 성별을 불문하고 극존칭으로 쓰였다. 흔히 사극에서 마마라고 부르는 게 거의 마누라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편하다. 국왕에서 후궁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실 일원을 마누라라고 불렀으나 19세기 이후에는 점차 의미가 변하였다. 마누라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는 신라 부족 회의에서 마립간이란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과 두 번째는 고구려 최고 관직인 망리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공통으로 나라만 다를 뿐 최고 우두머리를 뜻하는 뜻이었다. 그리고 머리, 제사, 관청 등을 부르다가 유래했다고도 한다. 보시듯 마립간, 마루하, 말루하 등 모두 같은 뜻으로 신하가 사도세자를 부를 때 마누라 대신 같은 뜻인 마립간을 붙였다는 기록도 있다. 참고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마누라는 고종실록에서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루하라고 적혀 있다. 아무튼 현대에서 마누라라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아내를 허물없이 이르는 말로 쓰이며 이 마누라의 어원이 바로 이 마누라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의 양반처럼 속된 표현으로 바뀐 사례라 볼 수 있다. 사극의 두 번째 오류는 마마 혹은 마누라는 존칭으로서 왕통직계에 해당하는 인물과 그들의 정실 배우자에게만 사용했다는 점으로 왕과 왕비, 대비와 차후 왕과 왕비가 될 세자와 세자빈에게만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즉 대군, 공주, 군, 옹주 등에게는 사용하지 못했고 만약 어떤 신하가 이 이름으로 불렀다면 이는 역심이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조선시대 학자인 이제 황윤석이 쓴 이제난고에 보면 나라의 풍속의 일컫기를 왕자와 대군, 왕손을 자가라 하였다고 적혀 있어서 당연히 사극에 자주 보이는 대군마마, 공주마마, 옹주마마 등의 호칭은 고증 오류이며 보통 왕의 후궁이나 대군, 군, 공주, 옹주, 군주, 현주, 향주 등 이들에게는 자그란 호칭을 사용했다. 그래서 대군자가, 공주자가, 빈자가가 맞는 표현이다. 물론 왕세자빈은 남편인 왕세자처럼 조하를 붙여서 세자빈조하라고 불렀고 만약 왕세 순빈이 있다면 정승처럼 각하를 붙여서 세순빈각하라고 불렀다. 또한 조선 전기에는 작가 대신 나으리라 부르기도 했다고 적혀 있다. 나으리는 날이라고 쓰다가 변형되어 현재는 나으리가 되었다. 나리는 높으신 분을 뜻하는 수놀이말로 나으리는 보통 조선시대 정삼품 문관 하 통운대부와 정삼품 무관 하 어무장군이 있는 당하관부터 이하 조선시대의 가장 낮은 관직인 종국품의 참봉에게도 모두 다 나으리라고 불렀다. 또한 왕의 남자 형제에게도 나으리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서 사육신이 단종을 쫓아낸 수양대군을 부를 때 나으리라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나으리는 후대의 자가로 바뀌면서 점점 급이 낮아졌는데 실제로 보면 중간에 존칭이 하나 더 생기는데 비슷한 말로 마님이 있다. 마님은 한국말이며 마누라 바로 밑에 정승이나 높은 사람인 남성을 가리키거나 지체가 높은 부인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다. 즉 마님은 하인이 높은 관직을 가진 대감이나 영감의 호칭 뒤에 존칭인 마님을 붙여서 대감마님, 영감마님이라고도 불렀다. 마누라 바로 아래 단계의 존칭어이고
나으리보단 높은 존칭어로 변형되었다. 요약해보면 최고의 계층인 왕, 즉 상감의 존칭어는 마마였고 그 다음 품계 정일품 정이품 대감과 종이품 정삼품 영감의 존칭어는 마님. 그 이하 종삼품 이하 모든 품계 대표적으로 현감의 존칭어는 나으리로 점점 조선은 존칭어의 체계가 잡혔다. 소신들이 더욱 열심히 보필하게 싸웁니다. 조선시대 품계. 조선시대 모든 명칭은 품계를 구별하면서 다시 호칭이 각자 달라졌다. 조선 관료 체계는 종으로 구분하여 정일품, 종일품으로 나누었는데 종일품 상문관은 숭록대부였고 종일품 하문관은 숭정대부로 품계가 나뉜다. 또한 일품만 해도 종친, 의빈, 양반 모두 다른 품계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같은 정일품상이어도 왕실의 종친이 받는 종친계는 현록대부라는 품계가 왕실의 사위가 받는 의빈계는 수록대부라는 품계가 있었고 신하인 문관의 품계는 대광보국 숭록대부가 있었다. 여기에 1에서 9의 등급을 구별하여 정일품부터 정구품 그리고 종일품부터 종구부품까지 총 18품계의 상하의 구별을 두었다. 여기에 더해 정일품부터 종육품까지는 또 상, 하로 나누었다. 정칠품, 정구품은 나뉘지 않는다. 상, 하의 구별에 따라 또 품계가 달랐는데 정일품 상의 문관은 대광보국 숭록대부이지만 정일품 하의 문관은 보국 숭록대부로 품계가 엄연히 달랐다. 참고로 무관은 정일품이었고 정삼품 상 절충장군부터 있었다. 쉽게 말해 품계가 정과 종으로 나뉘었고 종육품까지는 또 상, 하로 나뉘어서 정일품 상, 정일품 하, 종일품 상, 종일품 하 등으로 나뉘었고 여기에 종친, 의빈, 양반, 잡지, 토관 등으로 나뉘었다. 또한 이러한 품계는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또 나뉘는데 당상관은 정삼품 상 종친, 의빈, 문관, 무관 이 상에 고위 관리를 지칭하는 말로 정삼품 하 종친, 의빈, 문관, 무관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당상관이란 뜻은 정치회의에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를 뜻하였고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현대 행정으로 보면 정책결정관이다. 또 정삼품 하 종친, 의빈, 문관, 무관 이하의 관리부터 말단 정구품 이상 모든 관료는 당하관으로 불렀다. 즉 당상관은 정일품 정삼품 상까지로 대감, 영감으로 불렀고 당하관은 정삼품 하 종구품 이상으로 나으리라고 불렀다. 여기서 당하관은 다시 정삼품 하 이하부터 종육품 하까지는 모두 참상관으로 불렀고 정칠품 상 문관, 무관, 잡지, 토관 이하, 종구품까지 모든 품계는 참하관으로 불렀다. 여기서 참은 참여한다는 뜻을 가지며 참상관, 참하관에 대한 대우가 매우 달랐기 때문에 참하관은 참이라 불리고 참상관으로 올라가는 걸 출력이라 해서 명예롭게 생각했다. 보시듯 조선시대는 관직에 대한 구별은 엄격해서 옷과 가마, 등전 등도 모두 품계에 맞춰 구별하였기에 호칭에 대한 구별은 당연하였다. 이 품계에 따라 상감, 대감, 영감, 현감 등의 명칭 또한 구별하여 부르기 시작하여 마마, 마님, 나으리는 존칭어도 같이 붙기 시작한다. 번외로 영감 중에서는 가끔 지방에 발령받아 내려갈 때가 있었다. 이때는 영감이라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도 불렀는데 영감이 지방 수령으로 있을 때 부르는 명칭이다. 사도는 현대에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부르는 사또를 뜻한다. 사또와 마찬가지로 정삼품 당하관 이하 나으리인 관리가 지방으로 갈 때 부르는 호칭이었다. 바로 안전인데 정삼품 문관 하의 통운대부와 정삼품 무관 하의 업무장군 이하 당하관이 지방 수령일 때 부르는 명칭이었다. 즉 지방 수령으로 발령받은 관리가 정삼품 당상관 이상일 때는 사도라고 불렸고 지방 수령으로 발령받은 관리가 정삼품 당하관 이하일 때는 모두 안전이라 불러서 도호부를 담당하던 지방장관인 도호부사나 군수, 현감 등을 모두 안전이라고 불렀다. 보통 현대의 사극에서 내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느냐 할 때 그 안전이다. 안전에 아는 책상 안을 쓰는데 존귀한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 앞이란 뜻이 있다. 고로 사도는 사또마님, 안전은 안전나으리라고 존칭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수나 현감 등의 하급 수령에게 나으리라는 호칭이 어색할 때는 성주란 호칭을 쓰기도 하는데 영화 신과 함께의 마동석이 맡은 역할인 성주신이 이 성주를 뜻한다. 곧 성주란 고을의 주인이란 뜻이다. 또 관원의 높임말인 원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